오늘 어떤 역경을 읽고 있는 중에 빚이 빈이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주 상념에 잠겼습니다. 빚이 빈을 읽으면서 왜 상념에 잠겼나 하면, 제가 최근에 누구를 상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여자분인데 아주 특이한 부동산업을 해요. 우리가 부동산 하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땅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주로 보면 문서상으로 땅을 가집니다. 그냥 단독으로 땅을 가지기도 하고, 뭐 3명이 땅 한 필지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2명이 가지는 것, 10명이 가지는 것도 있는데, 그게 단독으로 갖고 있을 때는 사고 파는 것이 별로 문제가 없지만, 여러 사람이 그런 현상을 일으킬 때는, 예를 들어서 합의하여야만이 땅의 매매라든지 용도가 변경될 수가 있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분쟁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한 100평쯤 되는 땅을 한 10명이 공동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땅은 괜찮은데 10명이 서로 판다 안 판다 하는 바람에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이 부동산 하는 분은 아주 별로 비싸지 않는 가격에 그 10분지 1 땅을 매입을 해요. 그리고 매입을 하고 난 후에 법원에다가 이 땅을 팔게 해달라고 해서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걸 보고 난 후에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하면, 다들 합의해서 팔든지 아니면 이 땅을 공매해서 팔아가지고 10분지 9는 여러분들이 갈라서 가지고 10분지 1은 이 사람에게 주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아주 억지가 되는 현상이 되죠. 그러한 일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 외 사람들이 합의해서 사든지 아니면 공매해서 팔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아주 어두움 속에서 본인이 그 재원을 건지는 일이죠. 그리고 특히 땅 같은 것은 맹지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땅이라든 집 같은 걸 사가지고 일부러 도로를 내고 그 속에 차이점을 가지고 일종의 땅을 사용하게 만들고 매매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역경에도 그러한 구절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는 분을 보아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남들이 쓰지 못하는 것을 쓰도록 만드는 것,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걸 필요 있게끔 만드는 것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주 틈새의 공간, 작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작은 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가 주로 보면, 그건 주로 서류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송을 할 때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예를 들어 소장을 쓰고 법원에 접수시켜 가지고 판사한테 호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아주 적은 경비를 가지고 그 소송을 이끌게 하고, 그 소송을 승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어떤 조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윤을 빼나가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게 정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좋은 땅이긴 해도 사람이 많아서 쓰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은 일종의 그 분쟁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이윤을 차지하는 걸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은 갖추고 있지 않는지 좀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일종의 어두운 구멍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내버렸다고 하는 것이 뒤에는 아주 큰 재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땅 같은 것도 푹 파지고 습하고 못 쓰는 땅,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포기는 아주 지저분해도 그 땅을 보는 사람 눈에는 저걸 조금 고치고 또 그 다음에 복토를 한다든지 솟아있는 땅 깎아낸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땅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봐왔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어떤 산업을 일으켜서
사업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뭐 이상한 것을 근거하기도 했는데, 한 친구 하나가 하여튼 일종의 사기죠. 뭡니까? 그 대구의 무슨 시장 곁에 있는 돌산 하나가 있었는데, 별로 큰 돌산도 아니에요. 그 돌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쯤 될 겁니다. 농사도 짓지 못하고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그 땅을 굉장히 평지라고 거짓말해서 이 친구한테 팔았습니다. 이 친구는 사업에 바빠서 그 땅이 어떻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월이 지나서 한 10년쯤 지났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주변에 저습지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메꾸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그 산이 필요했습니다. 그 돌이 있는 산. 그 돌을 사서 그 안에 집어넣었으면 거리도 가깝고 좋을 것 같아서 땅 주인을 찾아가서 그 당신 땅에 있는 돌을 좀 팔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돌산이 없는데요, 이래서. 그때야 그 친구가 산 장소에 가보니까 아무 쓸모는 없는 돌산이었어요. 그 친구는 야, 내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비싼 가격에 위에 있는 돌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토를 하기 위해서 그걸 깨트려 가지고 전부 다 이동을 해서 복토하고 나니까 평지가 남는 거예요. 그 평지가 그 지역의 그 상업지역, 즉 그 시장 지역으로 편입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쓸모없다고 하는 것, 그게 때로는 쓸모가 있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산에 있는 나무가 곱게 자라면 그게 전부 다 동양목이라 했습니다. 집을 짓는데 제목으로 쓰고 대들보로 쓰고 그랬거든요. 그 들보라 그랬습니다. 그걸. 그리고 산에 있는 아주 비틀어지고 이상하게 생긴 나무는 아주 필요 없는 나무라고 해서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는 똑 바른 나무는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제목으로 쓰는 건 별로 그런 목재를 옛날에는 쓰지 요새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틀어지고 꼬부라진 나무는 사실은 그걸 조경수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주 묘하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바르고 곱게 사는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고 비틀어진 사람도 잘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아주 멸시하고 경한시했지만, 지금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싱어라 해서 엄청스러운 재화를 일으키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연기라든지 미디어 환경 속에 발달해서 일어난 사람들은 아주 잘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의 사당패라 해서 아주 양반들의 잔치상에 나가서 공연을 해주고 몇 번 받고 밥 얻어먹고 하던 그런 시절, 시장에서 놀이패로 전략한 사람들이 지금은 훌륭한 산업전사가 되어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흐름과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즉 그런 모든 것은 사람이 견줄 것이 아니고 하늘이 시키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부디 내 자녀들이 좀 비틀어지게 살고 어렵게 살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친구가 어딘가 쓸모가 있을 것이라 생각 들거든요. 똑 바르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공부 잘하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 부모의 눈에 벗어난 친구들도 훌륭한 사회 일원이 돼서 훌륭한 자기의 어떤 몫을 하는 것이 현상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